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돌아온다는 게, 사실 1분 정도로 돌아온다는 게, 유튜브다 보니까, 오늘 첫날 방송이다 보니까 좀 한 4, 5분 흐른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바뀌고 그러는데 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니까. 시청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요번에는 젊은 분 한 분을 모시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마치 저도 책으로만 배운 1945년도 광복 이후에 우리가 자익, 우익이 서로 엇갈려서 서로 싸움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하던 그런 어떤 그 나라가 양분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아까 좀 전에 그 말씀을 참 재미나게 잘해 주신 김신혜 대표님도 지금 뭐 정권이 그런 어떤 그 편가르기로 부추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어떤 그 젊은 세대에 대해서 자익과 우익,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 통칭 이론적으로는 진보와 그 다음에 보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많은 젊은 분이 공부를 하시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얼마 전까지 그 예비역 육군대위입니다. 육군대위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중앙청년위원을 하고 계시는 장진욱 뭐라고 불러야 돼, 위원님을 모셔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본인이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관계, 또 진보와 보수가 서로가 어떤 협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진보와 보수가 나눠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적의 그 반대편 논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젊으시네요. 군대 대위 예편 어떻게 이거 이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예. 원래 이제 대구 출신이시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예. 원래 이제 집안 DNA 자체가 좀 애국 우파기가 다분히 있었고, 예. 특히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예. 저는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부터 예.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게 도표를 그려서 예. 북한, 남한, 그래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6.25 전쟁서부터 정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그 경험들과,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제게 교육을 잘 시키셨던 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게 휴대폰을 안 사주시고 제 방에 1,100권이 넘는 책을 꽂아두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책이라는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정말 반공 우파에 관련된 서적들과 그런 공산주의나 이런 좌파 이념에 대해서 변증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이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책을 읽었는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그 속에 쌓였던 것, 그 애국 우파의 이념, 저쪽 말로 하면 적폐가 쌓여간 거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저를 만들어냈고, 정말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싫어서 정말 군대라는 곳에 가서 한번 몸으로 뛰는 애국을 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제가 전역을 하고 이제 사회로 나온 지는 좀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겠지만 진보 쪽은 체계적인 학습이 되어 옵니다. 보면은 뭐 대학교 때라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체계적인 학습이 되어 와서 성인 장년이 돼서 어떤 진보의 논리가 정확하게 논리와 행동이 서로 무장이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까지 보수 진영에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은 체계적인 학습이라는 게 거의 없이 그냥 부모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보수 성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 정말 뭔가 혁신적인 일을 하시고 교육자로서 앞으로 나라를 한번 예견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우리 그 장진욱 위원님께서 보수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보수 통합을 이룰 대안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그 이후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롬프터가 작은 방송이지만 프롬프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천천히 감정을 넣어서 좀 시청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장진욱입니다. 직함은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 그리고 인터넷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게시탐정이라는 닉네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전 진짜 지나가는 청년 1번이고, 제 앞에 해주신 분들에 비하면 제가 진짜 어찌 보면 그분들에 비하면 프롤레타리아 계층입니다. 특히 제 바로 앞에 해주셨던 우리 대표님도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이런 걸 전문용어로 양민학살이라고 해요. 저 같은 아마추어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젊은 친구 한 명 앉혀놓고 그냥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칭 이제 보수와 진보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제 보수와 진보란 단어보다 우파와 좌파라고 칭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이 있듯이 이건 빛과 흑암이 있고, 남과 북이 대치하듯이 이 현 정세는 우파와 좌파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파와 좌파의 대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파와 좌파를 이제 뭔가 비교되는 두 개념,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단점을 가져가며 서로 보완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파와 좌파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객관식 사지선답 아니에요. OX 퀴즈입니다. 좌파의 대안은 우파가 될 수 있지만 좌파는 결코 우파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파 정권이 부조리해서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청렴하고 신선한 또 다른 우파 세력이 그 대안이 되어야지 좌파 세력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극딜을 하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 아시는 노래일 수도 있겠네. 개똥벌레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기 개똥문업이 자기네 집이잖아. 예? 좌파 이념도 아무리 포장을 해도 그 근원과 결말, 알파와 오메가는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요 공산주의라는 게 아주 골 때려버려요. 저는 어려운 말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께 진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라 함은 이념으로는 국제급 보이스피싱이에요. 집권한다면 국가급 다단계 업체입니다. 마르크스 자본론이라는 아주 두꺼운 유식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리 뭐 중세 봉건지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자본주의가 타락했을 때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이른다는 이런 뭐 변증법적 유물론이 하던가 이런 유식한 말을 짓거려 놓고 있지만, 1917년 러시아 혁명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나라들 치고 사회주의 이전에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한번 똑바로 해본 나라가 없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라는 건 자기들 설명서대로도 조립하지 않는 사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자식이 어디서 약을 팔아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공산주의의 매뉴얼을 만든 마르크스라는 양반, 그 마르크스인지 막걸리인지 그 양반도 평생 자기 손으로 일해서 마누라 생활비 10원 한 푼 줘본 적 없고, 오직 일평생, 옛날 박정희 대통령은 일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셨다는데, 그 양반 일평생은 돈 많은 친구 등쳐먹고 피 빨아먹고 살았던 그런 니트족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그런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건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리고 극단적일 것도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공산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선 나라들은 그 정권이 국민들을 매겨 살리고 국부를 증대시키는 게 아니라 있던 걸 털어먹고 없으면 쥐어짜고 나라를 그야말로 뿌리채 녹즙기에 돌려서 갈아 마시고 있는 게 현실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소득 주도 성장이다 뭐다 하며 온갖 복지수당 나오고 최저시급 올라오고 뭐 당장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오니까 좋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좌파 이념이 집권하면 국가급 다단계 업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다단계 배당금을 받고 계신 거예요. 다단계 직급수당, 루비, 샤파이어, 다이아몬드까지 쭉 올라가는 그 다단계 직급수당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 정작 내 주머니는 거덜이 나지만 그 배당금이 끊어진 후에도 내 주머니는 끝도 없이 텅 빌 때까지 거덜이 나는 그런 다단계 업체, 그게 바로 좌파 정권입니다. 그러니 그런 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기막힌 세상 돌아보면
서러움에 눈물이 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최소한 그래요. 우파는 그래도 그 기조가 부국강병에 있습니다. 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내 국민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정말 매일 술 드시고 들어오는 우리네 아버지들도 자기 한 몸 바쳐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는 그런 우직한 책임감이라도 있으셨다고요. 우파 정권이 흑화를 하면 부패와 독재로 간다고요? 이 좌파 정권은 타락 안 한 그냥 순수 기본 베이스 상태가 부패와 독재인데요. 우파의 부패를 좌파로 대체한다는 건 부패를 파멸로 대체한다는 말입니다. 교정 가능한 부패를 회복 불가한 파멸로 대체한다는 건 죄송하지만 늑대 피하다가 곰 만나는 거고요. 곰 피하시다가 하이에나 만나는 겁니다. 곰은 죽은 척이라도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이에나 앞에서 죽은 척 하시는 중생들은 그 길로 사바세계와 안녕입니다. 제가 정말 구차한 비유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집에 가장이 있어요. 그 가장이 월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한 100만 원쯤을 딴 주머니 차요. 그리고 와이프한테는 나 이번 달에 700만 원만 벌었어 하고 생활비로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옆집의 가장은 평생 10원 한 푼 안 벌어요. 일하는 와이프 등골 빼먹습니다. 그러면서 마누라 적금 통장에 애들 돼지 정통까지 싹 다 털어서 카지노로 뛰어가요. 내가 요 한 번만 끝발 터지고 짝발 터지면 돌아와서 니네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쌀밥에 고기국 먹게 해줄게.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그 가장은 옆집 가장이 1,000만 원 벌어오면서 300만 원 빼돌린 걸 가지고 이런 썩어 빠진 비양심을 받냐고 욕을 해요. 예. 이 두 가장의 모습이 바로 우파와 좌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봐온 대로도 그걸 요약하자면 그렇고요. 지금 그 좌파의 샹그릴라가 펼쳐진 이 세상을 보니까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우파와 좌파는 서로 장단점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국가와 통치의 근본은 우파가 돼야 됩니다. 왜 이 우파의 이념이 체계적으로 교육이 안 되었냐?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그 사상이 뭔가 비정상인 거예요. 원래 근본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게 만들고 국민을 국민답게 정말 지도자를 지도자답게 만들고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그 사상은 굳이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할 일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애국 우파의 이념이라고 불리는 것뿐이에요. 좌파의 역할은 우파가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도록 옆에서 쿡쿡 조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쑤셔놔주는 딱 그까지입니다. 좌파가 진짜 메인 집권 세력 내지 통치 이념이 되어서는 정말 아니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되겠뇨? 옛날 신희대 노래처럼 세상은 요지경이죠. 요지경 속이에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데 잘난 사람도 이제는 못나게 됐어요. 예? 이것도 평등은 평등이다.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대한 사람을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고 싶다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여기고 싶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굳게 지키고 국가와 민족 전통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념. 그것이 애국 우파의 이념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본이죠. 뭐 좌파와 우파의 개념이 서양에서부터 왔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알아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파의 개념이란 건 바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우파와 좌파의 대치는 빛과 흑암의 대치입니다. 국가 수호 세력과 국가 반역 세력의 대결입니다. 이 한판 승부예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나라를 망치고자 하는 세력. 녹즙기로 열심히 녹즙을 짜서 그 비실비실한 나라에게 먹여주고 싶은 그 세력과 나라를 녹즙기에 넣어서 갈아 마시려고 하는 세력. 그것이 2019년 현재 대한민국 우파와 좌파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정말 박수 쳐야 되나 이거 정말 아주 젊으신 분이 정말 그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그냥 어려운 얘기 말씀만 아니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뭐 녹적기로 비교한 그 그냥 그대로 이해가 다 되네요. 자, 뭐 고민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건 나중에 좀 물어보기 좀 그러니까 아까 저 얘기 중에 좌파가 나라에 집권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지금 좌파가 집권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우파는 지금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우파가 어떤 식으로든지 좌파는 집권해서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파가 독이든 성배는 이미 마셨고 해독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파가 어떻게 통합을 해서 집권을 해야 될지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솔직히 걱정하시는 건 우파 분열입니다. 예. 솔직히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우파 분열에 대해 걱정하세요. 우파는 통합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사실은 뭐 드래곤볼 만화를 봐도 베지터와 손오공이 둘이 따로 싸우는 것보다 그냥 같이 귀걸이 한 짝씩 맞춰 끼고 합쳐서 싸우는 게 더 세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축에서는 뭐 현재 자유한국당 및 황교안 대표를 뭐 비판하면 내부 청질 우파 분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너무 나가신 거예요. 결국 하지만 통합이라는 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알아서들 통합하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냐는 거죠. 예. 근데 뭐 정치는 생물이라지만 그 생물에 목줄 매고 끌고 가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네.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어요. 예. 그 주축이 될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뜻을 모은다면 비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도개, 걸류, 모 같다고는 하지만은 뭐 이 어린 양 같은 국민들이라지만은 양도 수 틀리면 대가리 박치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그 리더가 정말 화끈한 지도자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나와서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 뭉치자 한다면은 결국은 그 이념이 옳다면 뭉치게 돼 있는 게 이 우파국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냐 사실 이런 거죠. 근데 물론 그걸 어떻게 할지 제가 뭐 솔루션을 제시해 드린다면 제가 뭐 청년위원밖에 못하고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저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농담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아니, 장 의원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앞으로 시간도 많고 많이 또 준비하시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렇습니까요? 예. 근데 일단 제가 뭐 힌트라고 하면 그런데 팁 하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당 간판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세요. 당 간판에요. 진짜 우선은 첫 번째 실무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내 국회의원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지금 그런 분이 없다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4월에 그런 분을 위해서 투표하시면 돼요. 그래서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 뭉치고 없으면 우리가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분들 중에 이왕이면 지금 기준으로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현 좌파 정권의 집권 근원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확고히 반대하고 태블릿 PC와 드루킹 특검 등 각종 의혹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 그리고 덧붙여 우리나라 애국 우파의 엑기스만 다 쥐어 짜서 모아내면 그 녹즙 담은 컵들이 다 어딨냐면 광화문 앞에 다 있어요. 그 동화면세점 앞에 다 있고. 예, 그 태극기 드신 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요. 그리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면 더 좋고 경력직 우대예요 여기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결속해야만 진정한 우파 통합이 솔직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머리 아픈 거지요. 조금씩만 욕심 내려놓고 뭉치면 할 수 있어요 정말. 예. 자, 그 뭐 지도자의 능력이 사실은 지금 보니까 4분 오열된 4분 오열이라는 표현이 지금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4분 오열된 어떤 그 우리 그 우파 세력을 그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현실은 지금 없다는 거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거나 못 혹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새가 약한데 괜히 찍어줬다가 내 표 그냥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못 찍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희망은 있네요. 네. 장 대표님이 생각하는 제가 대표가 아니어서. 아니 장 의원님, 장 의원님이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그 기준에 들어맞는 분이 몇 분 뒤져보면 계세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직함이는 그 원래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꺾는 부분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아마 보시면 대충 떠오르실 거예요. 어느 분이 계시겠다 하고. 아니 저는 뭐 잘 떠오르지 않는데 혹시 그 아웃라인이라도 뭐 좀 있으신? 태극기 집회 잘 나오시는 분 국회의원들 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예. 범인은 네. 좀 정해지고. 그리고 그때 김정숙 드루킹 특검 뭐 추진하시기 위해서 뭐 1인 시위도 좀 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하여튼 뭐 또 판단은 각자 개인이 좀 판단하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 중에 그 지도자의 능력, 모든 어떤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분, 그 다음에 살신성인할 수 있는 분, 뭐 이런 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일단 야당들, 네. 공화당 뭐 등등 당 간판은 필요치 않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러면 해쳐 모여가지고 다시 아까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좌파 정권은 들어서서 안 되는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우파가 분명히 들어서야 되는데 네. 젊으신 고견으로는 이 우파가 들어서기 위해서 지금의 그 어느 특정 당 가지고는 이게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런 당이 필요치 않고 새로운 어떤 그 결집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지 그게 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힘이 총 100이라면은 네. 한 뭐 30, 30, 40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고루고루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뜻을 함께 뭉쳐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아, 그렇구나. 그, 지금 아주 젊은 분이니까 네. 제가 한번 요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우파 통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중도 포용을 해야 된다. 예. 지금 보면은 극과 극이 극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파 중에도 약간 뭐 좋게 얘기하면 운건하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희미한 예.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계층을 포용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네. 그게 이제 아까 중도 포용을 해야 된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분들은 그 찬성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도 포용을 해야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도 다 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범위가 좀 예민할 것 같은데 젊은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긴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중도 포용과 외연 확장을 위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죠. 네. 그렇지만 일단 제가 그 부분부터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요. 탄핵을 묻고 간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좌파라면 어차피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우파, 본인이 애국 우파라고 생각하시면서 탄핵을 묻고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셨으면요. 네. 조선 총독부가 우리 동포들을 정말 조선 왕조 때보다 더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줬다면 독립투쟁 안 하고 다 일본인 되셨을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가 통치를 잘했든 못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그 한일 합병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싸워야 될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권의 근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가 정말 위법과 불법으로 전철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로 정권을 불법 찬탈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당연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하고 정말 되찾아야 이 정권인 것인데 그 핵심인 탄핵을 인정하고서 문제본에 맞선다는 것은 솔직히 좀 싸우겠다는 근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그런 궤변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사람이 어찌 영원한 친구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그렇게 하셨어도 돌아오세요. 정말. 내가 그때 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그냥 같이 힘 보탤게요 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렇게 같이 뭉쳐주시면 됩니다. 그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동의를 해서 나라를 만들었더만 이렇게 나라가 망쳐졌으니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말이 옳았나? 해서 돌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지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색을 제대로 내는 게 그것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고서 뭐 중도 포용 외연 확장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제가 좀 짧아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딱 한마디는 알아요.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라고 했어요. 이 말 뜻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 뭐 단지 젊은 사람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포용력 있게 모든 걸 좀 포용력 있게 생각하자.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과정은 좀 포용력 있게 생각하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올더 패션이고 지금 젊은 세대를 만났으니까 제가 그냥 이 프로그램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상태를 이게 좀 아재 개그인데
사자성어로 젊은 사람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긴 요즘에 이 사자성어 개그가 참 트렌드긴 해요. 이것도 한번 가르쳐야 되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양쪽에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동문서답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동문서답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국민들의 민생과 의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동문서답이란 건 잘 기억하세요. 동문서답. 동쪽을 문재인이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갑니까? 예, 하여튼 뭐 저는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너무나 그 지혜로운 대답을 주셔가지고. 요새는 그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좀 뜻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어떻게 문제는 바뀌었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지워졌지? 이거 저기 댓글 올라온 거를. 예. 하여튼 처음이라 좀 많이 미숙했습니다. 자, 오늘 홍영락 TV의 민심은 천심, 한번 시험 방송으로 하루 첫째 차, 첫 1차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항상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또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느껴졌을지도 좀 불편하게 느껴졌을지도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홍영락 TV의 민심은 천심 프로그램은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입니다. 여기 물론 나중에 좀 유명한 분도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주변에 보고 있는 좀 일반인이 그 사람들도 요즘 다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거기서 타산지석의 지혜를 얻으면 더더욱 좋은 거고, 그런 게 이 프로그램의 기획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나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안내하는 그 주소와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를 숙지하셔가지고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자, 홍영락 TV의 민심은 천심 첫째 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락 TV의 민심 천심은 매주 화요일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11시 여러분들 신청한 시간만큼 계속적으로 11시에 시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방송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소통을 하는 방송이 되고 싶은 홍영락 TV의 민심은 천심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